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숨진 사람이 60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3,000여 채의 집과 건물이 무너졌고 이재민 역시도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름 끝자락에 덮친 자연재해에 지구촌 전역이 신음하고 있는데요. 국제부 뉴스룸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중국 쓰촨성 강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군요. 지금까지 확인된 이번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는 모두 68명입니다. 피해 규모는 중국의 관영, CCTV 그리고 신화사 등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간쯔주 루딩현에서만 38명이 숨졌고요. 야안시 스멘현에서도 28명의 사망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실종자는 15명이고요. 현재 5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임시 보호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력발전소 7곳 비롯해서요. 각종 시설 그리고 건물 비롯해서 한 13,000여 채가 무너져 내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현재 2급 비상대응태세 발령했고요. 현장에 6,500명 정도를 급파해서 피해 수습 돕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포탄과 로켓을 북한에서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미국 국방부가 그런 사실 공식 확인했어요.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과 로켓 구매를 요청했다는 건데요.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요. 러시아가 북한 포탄을 사들이기 위해서 접촉했다. 그런 증거가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이렇게까지 손을 내미는 거 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6개월을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다. 그런 설명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정말 북한에 돈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알려줄 수 없다. 말 아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로켓 수백만 발 사고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처음 한 건데는요. 바로 미국의 언론 뉴욕타임스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자포리자 원전 사찰단의 보고서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됐는데요.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국제원자력기구는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 보호구역을 만들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모두 14명으로 구성한 자포리자 원전 사찰단 현지 조사를 한 게 지난 2일부터 아닙니까? 지금부터 2명이 남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IAEA는요. 원전 시설을 제대로 지키고 또 직원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이런 조치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보고서에서는 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자포리자 원전을 운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직원들이고 원전을 장악한 건 러시아군인데 러시아군이 이런저런 제약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적절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제대로 된 원전을 운영할 수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IAEA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궁금해지는 게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 간의 핵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별다른 진전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란은요. 오늘입니다. 미국과의 핵 협상 타결을 위한 4가지 조건을 다시 강조를 했어요. 자, 이 4가지 조건이란 뭐를 말하냐면 제재, 부활, 방지, 보증 그리고 실질적인 검증, 지속 가능한 제재 종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 종결 이렇게 내십니다. 첫 번째로 내세운 제재, 부활, 방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란이요.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과 포괄적인 핵 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기대가 많았죠. 오바마 대통령 때 한 건데요. 그런데 3년 뒤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요. 일방적으로 핵 합의 탈퇴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이란 제재에 다시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미국 측이 보증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게 정 힘들다면 합의가 깨졌을 때 우리는 얼마를 보상하겠다. 그 정도는 협상 테이블에 가지고 나와야지 제대로 된 협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지금 이란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의 이란 핵 협상을 가장 민감하게 보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근 움직임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의 목적 분명합니다. 지금 깨진 핵 합의 그게 다시 복원되는 거 그것만큼은 막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외교적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핵 합의가 복원이 되면 당장은 이란에 대한 핵 활동 제한할 수 있겠지만은 합의의 유효 기간이 있어요. 이게 오는 2031년인데 그 이후에는
이란이 핵무장에 다시 나설 거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중재안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 밝혔고요. 협상의 속도가 나면은 뭐 이스라엘 유명한 해외 정보기관이죠. 예. 모사드까지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내의 유일한 비공식 핵 보유국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무장에 나서면 군사력 동원하겠다는 말, 그 말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미국 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소 주변에 3m 높이의 철책을 세우기로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지금 각 선거관리위원회가요. 오늘 11월에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중간 선거 앞두고 극단주의 세력들의 위협이 너무 커지고 있다. 뭐 그런 이유인데요. 예. 그래서 뭐 주요 경합 지역으로 꼽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스콘신주의 선관위 사무소에는요. 지금 외부인의 접근 막는 유리벽 세워져 있고 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3m 높이의 철책을 세우고 뭐 감시에 들어간 선관위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를 결국은 뭐 지난 2020년에 있었던 대선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뭐 호되게 당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로 돌아가면은 뭐 당시에 애리조나주의 선관위 직원 같은 경우에는 무장까지 한 트럼프 지지자에게 둘러싸이면서 위협을 당하기도 했어요. 선관위 직원들 그때 경험한 트라우마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텍사스주의 한 곳에는 중간 선거 앞두고 살해 위협에 시달린 선관위원이 3명 있었는데 모두 사퇴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투표 당일날 선거함을 두고 벌이는 폭력과 무질서, 일반적으로 민주화의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 벌어지곤 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미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정치 현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뉴스룸입니다.